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또 엄청난 걸 배웠죠. 뉴턴의 운동 제1, 2, 3법칙을 배웠고 그 이후에 정말 또 중요한 걸 한 개 배웠습니다. 뭐냐면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 운동량은 기호로는 뭐라 쓰죠? P라 쓰고 구하는 방식은 mv, 즉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로서 우리는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자,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 되고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서 뭐다? 운동량을 나타낸다는 것.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이 운동량의 의미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운동의 효과. 네. 자,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자, 질량이 가벼운 것보다 질량이 무거운 물체가 훨씬 더 멈추기 어렵죠. 그쵸? 그리고 질량은 똑같다 하더라도 속도가 빠른 물체일수록 더 멈추기 어렵고, 그리고 속도가 빠를수록 부딪혔을 때 충격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운동의 효과가 크다라고 말해요. 이때 우리는 이 운동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뭐냐면은 운동량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에 이어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워나갈 겁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잘 따라와야 돼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A라는 물체가 있어요. A 물체가 10kg이고 이 10kg의 A라는 물체는 10m/s로서 간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러면 이 A라는 물체의 우리는 운동량을 구해볼 수 있겠죠. A라는 물체의 운동량을 구해보면은 10kg 곱하기 10m/s이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100kg m/s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이게 A 물체의 운동량.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어떤 B 물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요 물체는 5kg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 물체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속도가 0인 걸 말하죠. 그럼 이때의 B의 운동량은 얼마가 되냐면 5kg 곱하기 0으로서 0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은 제로입니다. 운동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해 볼 거냐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물체가 B 물체로 다가가서 꽝 충돌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런 상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그 공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물체를 던졌다고 칩시다. 던지게 되면 던지다가 다른 물체에 충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던진 물체는 속도가 줄어들지만은 부딪힌 물체는 속도가 빨라지죠. 이해되죠? 무슨 말이죠? 혹시 또 그런 경험 해봤을 거야, 아마 여러분. 당구 치본 학생은 알겠지만, 당구공을 치게 되면 뒤에서 앞에 있는 공이 멈췄다고 생각합시다. 뒤에서 가다가 앞에 있는 공을 부딪히게 되면 뒤에 부딪힌 공은 속도가 느려지지만은 앞에 있던 맞은 공은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자, 이런 것처럼 충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충돌하게 되면 잘 들어 중요합니까 이거? 네. A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감소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B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게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 사실이 등장합니다. 자, A의 속도가 감소했다는 뜻은 뭐냐면 A의 운동량이 어떻게 됐다? 감소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B의 속도가 증가했죠. 이 말은 B의 운동량이 어떻게 됐다는 말이죠? 증가했다는 말이죠. 자,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A의 운동량의 감소가 뭘 가져왔다? B의 운동량의 증가를 불러오게 된 겁니다. 즉 부딪히면서 A의 운동량이 감소하면서 A의 운동량이 공중분해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B의 운동량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 거죠. 정말 멋진 것 같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지금 현재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이. 10,000원이 있는데 친구한테 5,000원 주고 여러분이 5,000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10,000원이라는 돈이 있었지만 친구한테 5,000원을 줌으로써 여러분은 5,000원을 가지고 친구 5,000원 가졌죠. 근데 그 5,000원 두 개 나눠 가졌지만 어쨌든 합치면은 원래 있던 10,000원과 똑같은 금액입니다. 즉 10,000원이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친구한테 나눠 간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A의 운동량이 감소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디로 날아간 것이 아니라 B의 운동량 증가로 나온 것이죠. 여러분의 5,000원이 감소함으로써 친구한테 5,000원이 증가한 것처럼. 자, 이거는 그 뭘 의미하냐면 A의 운동량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B의 증가로 갔다. 즉 운동량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고 있죠. 어디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운동량 보존이라고 불러요. 운동량 보존. 자, 운동량 보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뭘 할 거냐면 이 운동량 보존 법칙, 이 운동량이라는 것은 이 운동하는 물체들 사이에서 만족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모든 물체들이 만족하는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울 텐데 물체가 충돌하게 되면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수식을 잠깐 유도하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은 먼저 충돌 전인 상황을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여기 공이 질량이 MA인 A 물체가 VA로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질량이 B인 MB인 물체 B가 이쪽으로 VB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BA의 운동량 PA는 얼마가 될까요? 당연히 MA 곱하기 VA겠죠. B의 운동량 PB는 얼마가 될까요? MB 곱하기 VB가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추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충돌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요하니까 잘 따라와야 돼요. 자, 여기 A라는 물체가 있고 여기 B라는 물체가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자, 충돌하게 되면은 A는 힘을 받아요. 누구한테? B로부터. 그래서 B로부터 받는 힘을 우리는 FA라 합시다. 근데 A가 B로부터 힘을 받긴 하겠지만 B도 누구한테 힘을 받을까? 그렇죠. A로부터 힘을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뉴턴의 운동체의 3법칙 배웠겠지만은 모든 힘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존재한다고 했죠. 즉 선생님이 손으로 책상을 치는 힘이 있으면 반대로 책상도 손을 치는 힘이 있겠죠. 이것은 항상 쌍으로 작용 반작용으로 존재한다고 했다. 따라서 작용 반작용으로서 FA 힘과 FB 힘의 크기가 같아요. 따라서 A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A의 반대 방향은 B의 힘과 똑같이 되는 거겠죠. 이게 우리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A와 B는 서로 똑같은 힘을 주고받구나.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똑같은 힘을 주고받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충돌 후를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충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충돌하고 나서 MA는 또 다른 처음 속력과 다른 속력으로 VA',VA''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B 물체는 이쪽으로 VB''으로 또다시 굴러간다고 생각합시다. 이때 새로 생겨난 A의 운동량은 MAVA''이겠죠. PA''이랍시다. 그럼 새로 유도된 B의 운동량의 크기는 MBVB''이겠죠.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중간에 나온 이 작용 반작용 식을 이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한번 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었냐면 이런 거 배웠어요. F는 MA. 가속도의 법칙에서 F는 MA를 배웠는데 A는 뭐냐면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였죠. 기억나시죠? 근데 신기한 거는 보세요, 여러분. 얘를 잘 보면은 얘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는 운동량이고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는 뭐다? 운동량의 변화입니다. 운동량 변화량.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 우리는 힘이란 존재에 대해서 한 번 더 정의해 봅시다. 가속도의 법칙 배울 때 힘은 뭐냐면 가속도를 주는 존재, 즉 속도를 변화시키는 존재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힘이란 존재는 운동량 변화량을 불러오는 존재, 즉 운동량을 변화시키지는 원인이 됩니다.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원인.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운동량 변화량은 뭘로 나눠졌죠? 시간으로 나눴죠. 그 말은 뭐냐면 1초 동안의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초 동안의 운동량 변화량.
이게 뭐다? 우리는 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억할 수 있겠죠? 왜? 운동량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1초 동안 운동량이 얼만큼 변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중간에 작용 반작용 식으로부터 한번 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FA는 FB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FA는 뭐냐면은 A가 받는 힘이에요. 자, A가 받는 힘은 MA 곱하기 시간 변화분의 자, BA의 속도 변화이기 때문에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로 해야 되겠죠? VA 프라임 마이너스 VA가 되겠죠. 자, FB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B의 질량 곱하기 시간 변화분의 B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B의 처음 속도겠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게 운동량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얘랑 똑같대요. 작용 반작용으로서 따라서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MA 곱하기 델타 T분의 VA 프라임 마이너스 VA는 MB 곱하기 델타 T분의 VB 프라임 마이너스 VB가 되겠죠. 자, 이 식을 깔끔하게 이쁘게 정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진짜 아름답습니다. 잘 봐요. MAVA 더하기 MBVB는 어떻게 될까요? MAVA 프라임 더하기 MBVB 프라임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왼쪽은 충돌 전의 A의 운동량, 충돌 전의 B 운동량. 얘는 충돌 후의 A의 운동량, 충돌 후의 B 운동량이죠. 그 말은 뭐냐면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뭐다? 운동량의 합과 뭐하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동일하다? 즉 운동량은 충돌 전의 운동량은 사라지지 않고 충돌 후의 운동량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엄밀하게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충돌할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외에 다른 힘이 없어야 돼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오로지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만 있어야 됩니다.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꼭 기억합시다. 충돌할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외에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충돌하는 현상들을 아주 잘 설명하게 됩니다. 자, 잠깐 예를 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세 가지 예를 볼 텐데 첫 번째 예를 볼게요. 자, 여기에 A 물체가 있습니다. A 물체는 1kg이고 얘가 5m/s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2kg의 B 물체가 있습니다. 얘는 현재 정지해 있습니다. 근데 충돌 후 A가 왼쪽으로 1m/s의 속력으로 이동했대요. 이때 B의 속도 VB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충돌하기 전에는 A의 속도는 5m/s, B의 속도는 0이에요. 충돌하고 나서 A는 왼쪽으로 1m/s 속력으로 이동했다고 했을 때 B는 얼마의 속도로 이동하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죠? 방향까지 구해줘야 돼요. 자, 이때 우리는 뭐를 분석해야 되냐면은 충돌하는 문제는 충돌 전과 후를 나눠서 깔끔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충돌 전부터 볼게요.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을 한번 봅시다. 자,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요? PA. A의 운동량은 1kg 곱하기 5m/s이기 때문에 5kg/s죠. 근데 B의 운동량은 얼마가 될까요? 0이죠. 속도가 제로니까. 따라서 충돌 전의 운동량 합
PA 더하기 PB는 얼마가 된다? 5kg 미터 per second.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충돌 룰로 봅시다. 우리는 이제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을 볼 거예요. 자,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일단은 A부터 봅시다. A는 충돌 후에 어디로 이동한다고 했죠? 자, 1kg의 물체인데, 자, 이때 오른쪽으로 플러스를 잡았으면 왼쪽은 마이너스예요. 처음에 풀 때 A의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를 플러스 잡았기 때문에 왼쪽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1m per sec로 이동한댔기 때문에 마이너스 1m per sec로 잡아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속도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질량 곱하기 속도 VB라고 합시다. 만약에 구했을 때 VB가 양수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빼고 음수면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겠죠? 좋습니다. 이때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은 얼마일까요? PB는 얼마?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얼마? 2V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왼쪽, 즉 충돌 전 5는 맞죠? 충돌 후 마이너스 1 더하기 2VB다.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2VB는 얼마? 6이기 때문에 VB는 얼마다? 3m per sec다. 양수가 나왔죠. 그 말은 오른쪽으로 얼마? 3m per sec의 속력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즉 A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B는 정지한 상태에서 충돌했는데 충돌 후에 A는 왼쪽으로 이동하고 B는 오른쪽으로 3m per sec의 속력으로 이동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충돌하는 문제는 충돌 전과 충돌 후를 반드시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번째는 수치를 대입했었고 두 번째 문자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질량이 M인 A 물체가 오른쪽으로 3V만큼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량 2M인 B 물체는 왼쪽으로 V만큼 이동하고 있어요. 자, 충돌 후 A는 왼쪽으로 V만큼 이동한답니다. 이때 B의 속도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충돌 전 봅시다. 자,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의 A의 운동량은 M 곱하기 3V죠. 더하기 B의 운동량은 질량 2M 곱하기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V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충돌 룰을 봅시다. 충돌 룰은 충돌 후에 A는 왼쪽으로 V만큼 이동한댔기 때문에 A의 질량 M 곱하기 왼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V겠죠. 좋습니다. 자, B는 질량 2M인데 충돌 후에 속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VB를 합시다. 이때 VB의 값이 양수면은 오른쪽으로 이동, 음수면은 왼쪽으로 이동이겠죠. 자, 그럼 충돌 전의 운동량 합은 얼마냐면 3MV 마이너스 2MV니까 MV겠죠.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마이너스 MV 플러스 얼마? 2MVB가 되겠죠. 따라서 얘 둘은 같아야 됩니다. 왜? 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MV는 마이너스 MV 더하기 2MVB. 따라서 정리하면 얼마가 될까요? 2MVB는 2MV. 따라서 결과는 얼마가 나온다? VB는 얼마다? V다. 이 말은 뭐냐면 VB가 B라는 소리는 VB가 V라는 소리는 V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서 V는 방향을 가진 값이기 때문에 즉 A는 오른쪽으로 3V, B는 왼쪽으로 V가 오다가 충돌하는 순간 A는 왼쪽으로 V만큼, B는 오른쪽으로 V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상황인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example 3. 자, 이때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질량 MA가 있고 얘는 V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질량이 2M인 B는 형제 전지에 있습니다. 근데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동했대요. 이때 V는 얼마냐? 그리고 방향까지 한번 구해봅시다. 이해되시죠, 상황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찰흙 같은 경우를 던지면은 톡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한 물체가 된 거예요.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을 보면 A의 운동량은 MV, B의 운동량은 제로죠. 따라 저는 운동량의 총합은 MV네. 자, 충돌 후의 운동량을 한번 봅시다. 충돌 후에는 중요한 게 충돌 전에는 A, B 각각의 개지만 충돌 후에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A와 B의 질량을 합친 게 하나의 개가 됩니다. 따라 충돌 후에는 M 더하기 2M이 하나의 물체, 하나의 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한 덩어리를 했으니까 곱하기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V'을 합시다. 우리는 V'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죠. 따라서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MV는 M 더하기 2M이니까 3MV'. 따라서 V'은 얼마다? 3분의 1V가 되겠죠. 오호,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 A가 V 속도로 오른쪽으로 하고 정지에 있던 EM에 충돌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둘이 합쳐지면서 오른쪽으로 3분의 1V만큼 운동한다. 오른쪽으로 얼마다? 3분의 1V만큼 운동한다는 것.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운동량 보존에 대한 예시를 풀어봤는데 운동량 보존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충돌 전과 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충돌 전에 운동량 합 구하고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을 구해서 두 개 똑같다고 둔 다음에 구해내면 되는 것이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잠깐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운동량 개념 이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배웠습니다. 자, A의 운동량, 어떤 물체의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면 충돌했을 때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 운동량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충돌했던 상대방 물체의 운동량의 증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운동량 보존이라 부르고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렇게 뭐다?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동일하다.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은 충돌할 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합 외에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동일하다라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었습니다. 예시 세 가지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문제 한 개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